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 김선입니다.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수급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장중 내내 상승폭을 키워갔고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마쳤는데요. 그리고 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지금까지도 삼성전자, 인텔이라는 키워드가 검색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인텔의 파운드리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인텔이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7나노미터 CPU 자체 생산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TSMC가 이불 수혜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금요일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 오늘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주현 전문위원, 하치기 전문위원, 그리고 최충성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까지 이렇게 네 분 오늘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먼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시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출발 전에 오늘 시장 흐름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은 전날 시장이 좀 상당히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우선 지수를 좀 잠깐 보면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반등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가로 좀 마감을 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하락폭을 거의 다 되돌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장은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개인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전히 좀 매수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하락폭을 완만하게 좀 회복을 했습니다. 30분 봉을 좀 잠깐 보시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기 위해서는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165포인트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리고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3,165포인트 자리대가 거의 다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자리대를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정고점 원자리대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박스권역으로 좀 예상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정고점 자리대까지도 일단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980포인트대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코스닥 시장은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995포인트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급하게 밀려 내려온다 그런 생각들보다도, 지수에 대한 그런 흐름들보다도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갭상승이 크게 나오게 된다라면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동시호가의 2.8%대 강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인텔 쪽에 이제 수주 얘기가 전날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좀 시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만약에 이들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한다라면 아마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수가 시초가의 고점으로 해서 좀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지수를 좀 보고 나서 만약에 거래를 한다라면, 조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양시장 상승 시도는 지속이 될 텐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집중하자라는 전략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섹터와 종목들 그리고 어떤 이슈에 좀 집중해 볼까요? 예, 여전히 뭐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장 초반까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텔 쪽에 있어서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날 좀 전해왔었고요. 그리고, 인텔 쪽에 있어서 파운드리 업체를 좀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전날 같은 경우는 어느 업체와 뭐 어느 업체인지 좀 얘기를 할 것으로 좀 기자를 했었었는데, 그 부분들은 좀 없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TSMC가 미국 쪽에 증설을 하고 있고, 삼성 또한 마찬가지로 오스틴 공장 쪽에 있어서 증설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인텔에 대한 물량을 받게 된다면 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 쪽에 있어서 이 수주에 따른 수혜주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 부분들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시장 쪽은 개장 전 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아요. 단적으로 좀 예를 들어 보게 된다라면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아차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단기적으로 11선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눌림목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거 그러면 결국 순환매를 활용한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순환매가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 쪽에 순환매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최근 며칠 정도 쉬었었던 뭐 건설 쪽이라든가 아니면 증권 쪽, 철강, 화학 쪽 같은 경우도 일단 순환매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 쪽 같은 경우는 뭐 GS건설이나 현대건설 뭐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 상황이에요. 좀 며칠 조정을 좀 받고 있죠. GS건설이나 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HB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최근 들어서 오히려 GS건설이나 현대건설보다도 일단 HBC 현대산업개발이 좀 더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중소형 건설사들을 좀 보게 되면 뭐 계룡건설 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단기 평선을 좀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을 눌림목 구간에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 한국금융지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승부기 과정을 이제 2주 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럼 좁은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 21선 언저리 때까지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하 권역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지 않나?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에 있어서의 뭐 모멘텀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있죠. 실적이 일단 좋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만 봐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업종이 강한 업종군들이 먼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철강 쪽이라든가 화학 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올해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전날 대형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뭐 9% 이상 갭상승 출발합니다. 요즘에 대형 섹터들 다 개별주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기는 하는데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화학 업황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업종 종목별 종목이 좀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당장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눈에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즉 눌림목을 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면서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옥석 가리기 좀 필요하다라는 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어저께 기사 부분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제 KD생 의료를 키우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첨생법에 대한 그 얘기들이 좀 나왔었죠. 거기에 따른 뭐 관련주들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니까 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련 섹터들, 뭐 예를 들어서 메비포스트라든가 차바이오텍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아직까지 뭐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종목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말씀을 지속적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해드리는 거는 성장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IT 섹터, 뭐 소부장 쪽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정부 정책, 그린 뉴딜 쪽에 있어서의 관련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최근 들어서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LG 화학에 이어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볼보 쪽에 있어서 전기 트럭을 삼성 SDI 배터리도 달린다는 그 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적으로 2차전 쪽에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소재 쪽에 시세 흐름들은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이제 장비주 쪽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시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시세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못 올라가 있던 그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키높이를,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흐름들까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슈에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삼성이 어저께 인텔마저 뚫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메인보드 칩셋 외주 생산 쪽에 수주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원익 IPS예요. 너무 많이 올랐죠, 원익 IPS. 3만 원 이하부터 말씀을 드렸을 부분들인데 너무 많이 올랐던 거로 보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이넥스도 있습니다. 사이넥스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하우스 쪽에 AD 테크놀로지 아직까지 못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AD 테크놀로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미코도 마찬가지로 관심으로 좀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격이 좀 벌어지고 눌림목 구간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개선 좀 짧게 말씀드리고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두산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러셀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종목분들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22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9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어제장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미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계속해서 코스피는 상승폭을 확대해 가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코스닥은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요일장에서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이제 매기가 좀 옮겨가는 건가 싶었는데 어제 다시 코스피 쪽이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자, 이제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장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최근에 계속 하루하루 다이나믹한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가 0.9%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인텔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데 14나노미터 공정이라서 이 계약이 GPU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인텔이 오늘 아침에 컨퍼런스 콜에서 7나노미터의 미세 공정은 자체 생산할 거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삼성전자와 또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을 것인지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화학 오늘은 하락입니다. 0.4% 조정받으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2%대 가장 크게 올려세우고 있고 현대차 1.3% 하락으로 26만 1,0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세입니다. 셀트리온이 다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 연일 하락하다가 어제 0.3% 소폭의 반등을 보여줬는데 자, 이어갈 수 있을지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60일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가 주시해야겠고요. 네이버가 2% 오늘도 강하게 올려세웁니다. 어제장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시총 6위까지 올라와 있는 오늘도 빨간불 이어가면서 32만 9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0.67% 상승이고요. 카카오는 0.2% 오르면서 45만 5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은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0.19% 오르면서 3,166포인트에 그리고 코스닥은 0.23% 오르면서 98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룹주들이 나란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0.2%, 0.1%씩 상승입니다. CJ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알테오진 0.2% 하락하면서 출발하네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오늘은 SK머티리얼즈만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0.72% 하락하면서 어제의 약세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주들 강세와 함께 1% 넘게 올려세웁니다. 19만 3,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은 펄어비스가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오네요. 2.6% 상승으로 27만 2,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웹의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빨간불로 출발은 했는데 지금 바로 또 되돌립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08% 약보합권이고요. 코스닥도 탄력 조금 줄어들면서 0.17% 플러스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흐름과 또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돌파를 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전까지 이제 종가로 봤을 때 3,153포인트 여기가 이제 그 저항 자리였는데 어저께 뚫어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돌파 이후에 눌림, 안착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아침에 살짝 상승 출발하고 지금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3,145포인트 정도, 어저께 양봉의 이제 한 중심 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내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승하는 흐름으로 올라갈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눌림으로 음봉 마무리하더라도 굉장히 상승 흐름이 괜찮게 만들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단기 흐름을 상승 추세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 저항대 부근을 돌파하면서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조정이 나올 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는 뭐 반도체, IT 이쪽 섹터들이 지금 핫한데 자동차 섹터들이랑 이렇게 이제 지금 거의 모든 섹터들이 이제 순환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급등하는 섹터들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의 주신 종목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사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명인데요. 현대상사는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된 회사고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대상사에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이제 해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1년 전쯤에 일본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 발전 1호를 이제 설립하고 진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발전소까지 수주를 하면서 작년 4분기에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로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 거의 바닥 구간에 이렇게 놓여 있는 종목이죠. 코로나19로 지금 월봉상에 보이시는 뭐 2004년도, 뭐 2008년도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 이제 이쪽 그 기술주들에 비해서는 뭐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PBR이 0.5 정도 되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실적도 매년 꾸준히 한 500억에서 400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400억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이나 뭐 자본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업사이드가 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21,500원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하락폭의 한 중심 가격 정도인 한 25,000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의 주신 종목인데요. 제주반도체입니다. 지금 아침에 강하게 이제 시가 상승 출발하면서 제가 추세 저항을 하나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 위에서 이제 출발하면서 이제 2차 VI가 지금 걸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오늘 상한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화이자 보관 용기에, 그 제주반도체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 센서가 이제, 작동을 해야 되겠죠. 저온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센서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반도체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제주 반도체에서 이제 납품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화이자 운반 용기 관련주, 그러니까 즉 콜드체인이라고 부르죠. 콜드체인 관련주로 어저께 상한가를 들어갔고 급등이 나와 있는데 11%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 종목으로 21% 프로젝트는 완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매도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수익을 다 잘 챙기셨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지금 매수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대응 잘 하시겠지만 오늘 크게 이제 시세가 나온 만큼 단타 정도, 단기적인 대응 정도 조정 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격 매수는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이나 월봉 보게 되면 지금 7,000원대, 7,000원이죠. 7,000원에 이런 저항 구간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에서의 조정을 받고 갈 가능성 열어두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인데요. 세 번째 종목은 비츠로 테크입니다. 비츠로 테크 같은 경우는 좀 재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는 미국의 이제 아크사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 SOC 미 증권 거래소에 우주 탐사 ETF를 출시한다는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우주 관련주들, 우주 사업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관련 ETF가 출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ETF를 또 ETF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관련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추어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우주 탐사 ETF 관련된 이 재료 말고도요. 스마트 그리드 기존에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 테마도 있고 그리고 수소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서 수소 관련주로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공략하기에 나쁘진 않은 흐름이에요. 근데 어저께 거래량이 좀 큰 폭으로 터졌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 공략하신다면 좀 충분하게 조정이 나온 이후에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12,000원 부근 이하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환 전문위원의 세 가지 종목 전략들 함께 확인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은 하채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보합권에서 지금 등락 거듭하는 모습이고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한번 들어볼 텐데 자, 이전에 12월 29일에 도전 종목이었죠. 이로원이 계속해서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 거의 20% 가까이 달성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이 종목도 AS 한번 해주시고요. 나머지 종목 전략들 함께 해주시죠. 네, 이루어진 좀 종목을 좀 보면은 급하게 계속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장중에 조정을 좀 주면서 그리고 또 이격도가 좀 벌어질만 하면은 좀 좁혀주는 그런 부분. 그래서 템포 조절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광고 쪽을 매개로 해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광고 쪽에서 또 다시 또 다른 쪽으로 또 확산이 될 수 있겠죠. 위치 기반 서비스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G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조금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장 또 섹터로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LKT라든가 LG, 유플러스에다가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거래처도 확실하게 잡혀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1,700원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1,670원까지 올라왔다가 목표가를 돌파하지 못한 그런 흐름인데 이 상태로 템포 조절을 계속하면서 간다고 하면은 여기 빨간 라인 만들어놨는데요. 여기가 이제 1,700원 선이 되겠는데 1,7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지난해 말씀드렸던 2월 24일날 가격 있죠. 1,885원까지도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700원 돌파를 하게 되면은 목표가를 좀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매매 시그널 종목은 첫 번째는 현대 홈쇼핑이 좀 되겠는데요. 과거에 이제 유통 관련된 홈쇼핑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좋지가 좀 않았었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조금씩 서서히 다시 바닥을 좀 찍고 회복을 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외출하지 못하고 또 모임도 좀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프라인 쪽에서의 소비보다는 온라인 쪽에서 소비가 계속해서 좀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현재도 뭐 확진자 숫자가 감소하면서 400명대를 조금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좀 아닙니다. 또 언제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또 확진자가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뭐 홈쇼핑을 잘 하지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 수혜 때는 저도 홈쇼핑을 좀 이용해서 물품을 좀 구매를 하는 그런 시기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실 것 같고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온라인 쪽에서의 웹 쪽에서 모바일 앱 쪽이라든가 그다음 홈쇼핑 통해서도 많이 그 물품 같은 경우도 구매를 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홈쇼핑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좀 주가 흐름을 좀 봤을 때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일봉을 보든지 또는 월봉을 보든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조정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일단은 뭐 3월 달에 만들어졌던 이 부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 홈쇼핑 업계에서도 좀 경기 바닥을 완전히 찍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지금 뭐 백신을 지금 맞고는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계속해서 확진자는 더욱더 좀 증가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진자 속도하고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을 생기는 그런 속도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속도가 더 빠른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쪽 관련된 업계들이 조금 더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어제 뭐 상승했고 그 전날도 상승하고 3거일 연속해서 상승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 자리에서는 현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내려온 그런 부분이죠. 한 82,000원 선 정도에서 또는 8만 원 정도 내려왔을 때 한번 우리가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는 저점이었던 가격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지금 현재 한 78,600원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의 손절 라인을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88,400원 좀 돌파하는 9,000원까지 한번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지오소프트가 좀 되겠는데요. 지오소프트 하면 여러분께서 뭐 새벽 배송 배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수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이 새벽 배송 업체들이 조금 수혜가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오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좀 좋지가 않았는데 계속해서 투자를 좀 받고 있죠. 한국 투자 밸류에이션 펀드 쪽에서 사모펀드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투자를 받으면서 자금이 좀 수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계속해서의 뭐 코로나 이후에도 새벽 배송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그 맞벌이 이런 문화 이게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회사 생활 하시면서 이 가정을 좀 이끌어가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더욱더 이 새벽 배송 관련된 부분 시장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근데 일단은 이제 주가의 좀 흐름을 조금 봤을 때 장기적으로 2018년 이후에 계속해서 좀 상승을 했다. 뭐 월봉을 좀 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장기적으로 좀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짧게 트레이닝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매수 타임을 좀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에서 지금 2,000원 이하였던 가격대에서 지금 17,7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한 10배 정도 좀 올라온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장기적보다는 트레이닝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어제 지금 상승하면서 갭을 좀 발생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 갭을 좀 발생했기 때문에 갭을 메고 가는 그런 형태가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갭 자리가 좀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지금 자리보다는 이 갭 자리를 메꿔주는 그 가격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한 14,000원 이하 정도에 좀 들어오면은 그때 한번 우리가 좀 매수 타입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13,500원 13,000원 잡고 이 부분에서 좀 손절 라인을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한 16,5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은 대양전기공업이 좀 되겠는데요. 지금 이 회사가 좀 사업 방향을 좀 바꾸면서 이 체질을 좀 개선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선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운행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성장 동력을 좀 키워가기 위해서 자동차용 압력 센서 사업을 조금 확대를 하면서 전 좀 성장 섹터로 해서 좀 전환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내연 기관이 이제 수소차에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회사라는 게 과거에 계속해서 했던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사회는 발전하고 있는데 도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시장 흐름이라든가 사회 그 변화에 맞춰서 조금 대양 전기 공업 쪽에서도 좀 변화를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파동을 치면서 좀 올라가고 있죠. 자, 보시면 3월 23일에 이제 한번 1차적으로 한번 올라왔다가 조정을 주고 또 한번 2차적으로 좀 상승했다가 또 조정을 주고 3차적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어제 또 상승했고 계속해서 상승한 부분 오늘 좀 조정이 조금 들어왔더라면은 제가 한번 매수 타입을 잡아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또 연속해서 좀 갭을 좀 만들면서 상승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에서는 매수 타임보다는 수정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좀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19,800원 최고가를 좀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19,8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뭐 고점이 계속해서 높여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19,800원을 돌파를 하려면 21,000원 또는 22,000원까지도 목표를 좀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대응 추세가 꺾일 때 뭐 보시는 건 보통 이제 5일선이라든가 11선 이 추세선이 좀 꺾이게 되면 이탈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좀 챙기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의 종목 전략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이 지금 좀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18% 그리고 코스닥은 0.5%까지 낙폭을 키운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개인들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반면에 또 선물 시장을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좀 다시 오르네요. 3원 20전 오르면서 1,101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위원님 종목 시그널들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이전에 12월 네. 29일 도전 종목이었네요. 인텍플러스 지금 40%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AS와 함께 나머지 종목 시그널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 후에 지금 낙폭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외국인, 기관 수급을 지속적으로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뭐 호재가 나와도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중립으로 좀 유지하고 있고 기간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형주가 우위를 보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지금 뭐 호재에도 반영하지 않고 뭐 20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무난히 좀 마감을 했으나 시장이 전혀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FOMC도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보지만 잔잔히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방어적으로 좀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승 요소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금 흐름 그리고 수급을 잘 체크하시면서 차분히 좀 오늘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조금 많이 쉬었지만 뭐 답답하시겠지만 흐름이 방향이 잡히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괜찮은 그런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목 제가 12월 29일에 일단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쯤에서 말씀드렸어요. 일단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계속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생각보다 흐름이 좀 양호하게 잘 맞아서 일단 시장 흐름과 일단 잘 맞아서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을 어느 정도 잘 체크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추세적인 상승 중이고 일단 지금 상승 자리에서는
뭐 신규 매수보다는 이제 끌어오신 분들의 영역이고 상승 구간에서는 천천히 좀 끌어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오늘 자리가 좀 중요한데요. 전일 종가를 조금 훼손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 후에 나오는 패턴인데 상승 후에 많이 흔들어도 23,300원 자리에 좀 지지를 받고 전일 종가 정도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시 상승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수 아니면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22,000원 회복력을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어느 정도 조금 더 상승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는 차분하게 좀 어디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잘 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는 매수매도 좀 반복을 하시면서 유동적으로 보시면 좀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텍플렉스 관련해서는 천천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되 지금은 좀 유동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차분히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일단은 대덕전자 최근에 이제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했죠. 지금 현재 상승 후에 눌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흐름 현재 양호한 상태이고 눌림목 구간에 좀 접근을 하신다면 시간을 좀 어느 정도 가지시고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 자리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박스권을 어느 정도 좀 만들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차분히 좀 흐름을 보시고 대응하자. 그리고 이제 패턴의 반복이기 때문에 21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받으면서 올라왔습니다. 21선까지도 한번 빠졌다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분하게 조금씩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은 양호하다. 기존에 이제 휴대폰이나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중간중간 쉬어갈 때 오히려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면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좀 쉬어가는 자리에서 순환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현재 최근에 이제 중공업, 뭐 조선, 철강 관련해서 상승을 11월 달부터 굉장히 많이 했었죠. 경기민감주 관련해서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지금은 상승 후에 좀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1선 지지를 1차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고요. 살짝 이탈이 나왔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이탈이 나오는 만큼 단기적으로 무언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추세적으로 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하단으로 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121선 정도는 좀 지지해주는 그런 방향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는 지금 당장 하시는 것보다는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추세를 두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흐르는 자리에서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한 자리에서 내가 32만 원 정도에 사지 못했었는데 26만 원 정도면 엄청 싼 거네 하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좀 접근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공업 관련해서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상승이 되는데 사실 지금 기대감 코로나 백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사실 반영이 되고 주가가 상승이 나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회복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제 성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 플러스 뭐 실질적인 그 실물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것인데 나중에 그 기대감이 꺼지면 실물 경기 자체만 남거든요. 일단은 지금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실물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평가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공업 관련주는 대형주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끌어가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매수매도는 좀 유동적으로 반복 대응하시면서 끌고 가셔야 수익이 좀 크게 날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잘 체크를 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오히려 철강 중공업 관련주가 좀 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뭐 철강이나 조선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분명히 기회가 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어느 정도 좀 상승했던 그런 종목보다는 살짝 쉬어가는 자리, 상승이 시작되지 않은 자리
그런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30만 원이 넘었지만 지금 20만 원부터 거의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내 매수가만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어느 구간에서 좀 매수를 많이 했는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지주까지 오늘 종목 시그널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이죠.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기존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반도체나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갔던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눌린 구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을 때 어느 정도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기회는 99가 보지 못하는 1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코리아 FT입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권부터 좀 강하게 올라왔다가 3,500원에 좀 지지를 받고 매물대에 부딪혀서 지금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5일선을 잘 타고 있는데 지금 자리부터 잘 모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3,400원 이하부터 천천히 보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3,900원 전 고점 정도는 돌파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3,150원인데 일단은 이거는 좀 짧게 잡아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중간중간 리딩의 영역으로 가면 괜찮겠지만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많이 열어두시면 이제 121선까지 2,800원 구간까지 한번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차트상 거의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 4,000원짜리, 3,900원 4,000원짜리만 잘 넘어지면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는 지금 박스권에서 차트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정도로 보시고 천천히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지금 미래차 관련해서 전기,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잘 보시면 부품이라는 거는 어디든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또 가치 투자 형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중간중간에 수익 매수 매도 좀 유동적으로 하시면 수익은 크게 좀 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종목은 코리아 FT입니다. 네, 오늘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코리아 FT였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지정을 해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좀 낙폭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 약보합, 코스닥은 0.4%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위원님 종목 시그널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자, 이전에 있었던 도전 종목들 거의 다 지금 수익률이 좀 엄청 나거든요. 현대위아가 159%, LG전자 112%, 그리고 2주 전에 도전 종목이었던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12%가량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종목들이 다 잘 가다 보니까 이 정도면 뭐 거의 약간 작두를 탄 게 아닌가 이런 기분도 드는데, 이 종목들 리뷰와 함께 나머지 종목 시그널도 같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앵커님. 이런 또 극찬을 해주시고. 네. 자, 오늘 좀 볼게요.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약간 빨간불은 들어왔어요. 강보합권의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우선 하나씩 좀 보자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나 뭐 현대차 그룹주들 상당히 많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위아 같은 경우도 어느새 수익률이 뭐 160% 가까이 되는데, 뭐 가족분들 중에 몇 분들은 한 170, 80%까지 있기도 해요. 근데 좋은 흐름이긴 한데, 이걸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가 사실 문제예요. 이게 지금 따라 들어가는 게 정말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 한 달 만에 2배가 올라버리니까 정말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우선은 이슈는 다들 아시는 이슈예요. 전기 동력차 부품 부품 기업에 대한 그 매출 확대에 대한 그런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현대와 애플의 이제 협력에 대한 이슈가 같이 좀 터져주면서 그가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포인트가 쉽게 꺾일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어떤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말씀드려요. 뭐냐면 시장이 지금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는데 아직도 우리 시장 자체가 이 유동성 자금을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파이 자체가 아직은 덜 커진 상황이라 대형주들이 그 유동성 자금을 받으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유동성 자금을 어느 정도 안정적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크기가 되기까지는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 흐름을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 가운데 특히나 소외받은 종목들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현대차도 이전에 많이 올랐었지만 현대차가 많이 올라서 이 당시에 부담스럽다면은 현대위아를 사라고 진짜 입에 침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안 사신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신 분들은 좀 대박이 나신 거고, 현대위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따라가기 솔직히 힘들어요. 또 제가 어제 저녁 방송 10시 강의 방송에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 지금 현재 오르지 않은 대형주 쪽으로 본다면 오히려 두산 그룹주들이 낫다. 두산 플러스 오늘 바로 급등 나오고요. 두산 중공업까지 아침에 좀 가만히 있다가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시는데 대형주, 누구나 다 아는 그 대형주 가운데서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2포인트 때 또 말씀을 또 드렸어요. 가족분들한테는 여기 말씀드렸어요. 5포인트 때. 왜? 횡보하는 종목, 대형주 이런 종목 가만두지 않습니다. 요즘에 기관들 바로 덤비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타는 거고, 그래서 바닥에서 종목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의 좀 횡보하는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시선을 한번 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 또 두산 그룹주들 가면서 두산까지도 같이 좀 잘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두산은 난 싫어 이렇다면은 다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삼성 관련주들이겠죠. 그래서 삼성 전자도 약간 횡보세 흐름 보이고 있고, 삼성 물산도 그렇고, 삼성 생명도 그렇고 약간의 좀 조정 흐름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또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그런 조금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종목도 이제 11월 16일 날 추천을 좀 드렸고,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바닥에서 많이 올려치면서 상승을 주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을 막 파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선 지켜봐야 돼요. 종목 자체를. 얼마까지 가는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그러면서 횡보하면서 다음 자리를 기약하는 거죠.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는 아직은 추세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고, 그리고 PER 올해 실적 기준과 PER에 좀 맞게 생각을 해본다면 주가는 20만 원 이상은 우선 가져야 돼요. 그래서 20만 원 이상까지는 안착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천천히 지켜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데, 자, 현대 글로비스 얘기를 드릴 때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횡보,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내에서 글로비스를 가만히 놔둔다? 이 종목을 다른 거 다 움직였는데 그 관점이 좀 컸던 거고, 그리고 이제 물류 관련해서도 아시잖아요. 백신까지 물류를 해줘야 되잖아요. 믿을만한 회사라는 거. 거기 포인트가 또 맞춰져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역시나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움직임은 제가 볼 때 덜 나온 것 같아요. 한참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애플과의 현대차 그룹의 협력 이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슈가 더 무궁무진할 것 같아서 주가 자체는 당장에 있어서는 이전에 전고점 자리 있죠. 33만 원까지 있긴 한데 최소 25만 원 정도의 안착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안착은 해줘야지 조금 움직였구나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 현 구간에서 이거를 급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혹여나 밀릴 경우 단기적 구간으로 대응을 해드리자면 21만 원 이탈한다면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 가격이 안 나온다면은 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면은 금강공업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오르나. 요즘의 시장 트렌드를 맞춰보자면 가치주라고 할까요? 자산주들, 회사의 자산이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포트 중에 한 종목이 자산주로 들어가 있는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금강공업 이 종목도 같은 흐름이에요. 회사 내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 자체가 현재 시총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자산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시총으로 따져보자면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최소한 7,500원, 만 원 정도는 가져야 정상인 종목인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슈 따라서 가는 겁니다. 요즘에 또 가치주도 이슈 많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추가 상승도 가능할 수가 있어서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은 매수 관점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시장 코스피 회복합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좀 빠른 회복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시면서 오후장 잘 대응하시고 오전장도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유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다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조금 더 힘내주기를 바라보면서 자, 오늘 시장도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서 일주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